건축 시공의 꿀팁 강의입니다. 숫자로 정답 찾기 꿀팁 세 번째 강의인데요. 숫자 5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숫자로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한데 이렇게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1, 2, 3, 4, 5 다 숫자로 관련이 있죠. 그러나 숫자 5라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매우 관련성이 많고 또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요 5메가파스칼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 5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중기 콘크리트에서 초기 양생을 반드시 해야지 되는 그런 압축 강도에 해당이 된다. 초기 양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5메가파스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 거푸집에서도 5메가파스칼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푸집 존치기간. 이 거푸집 존치기간에서 슬라브 및 보호 및 아치 내면이 아닌 다른 부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거푸집을 존치할 수도 있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는데 최소 압축강도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즉 보호 및 슬라브 및 아치 내면 이외의 부분이라는 것은 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 보, 옆면, 기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푸집 존치 기간을 결정을 할 때 5메가파스칼 이상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렇게 바로 5메가파스칼이 출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중에서는 5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이 역시 유효하게 사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콘크리트와 관련되어서 5자와 연결이 되어서 5mm. 이 5mm라는 것은 5mm 체규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모래, 자갈. 이 잔골재가 모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가 자갈인데요. 이 잔골재와 굵은 골재를 구분하는 체규격 역시 5mm다 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마찬가지 바로 시험 문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와 관련되어서 5도씨라는 말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 5도씨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장이 금지된다라는 거죠. 또 아까 한중기 콘크리트에서 초기 양생 온도는 5도씨 이상을 반드시 우리가 양생 온도로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하는데 한중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중기 콘크리트에서는 5도씨 이상의 양생 온도를 꼭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기 콘크리트에서 타설 온도는 5도씨 이상 20도씨 이하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참고로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시죠. 또 이 도장이 금지되는 그런 온도 5도씨 이하에서 도장이 금지되고 또 35도씨 이상에서도 도장을 하면 안 되고 습도가 85% 도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도장 금지 온도 5도씨 이하 바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A제의 그런 어떤 공기량입니다. A제 공기량은 통상 시방서에서 우리가 정한 A제 공기량은 4 내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값으로 하게 되면 역시 5% 값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5와 관련된 그런 5% A제 공기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5와 관련된 그런 숫자 중에서는 적산에서의 그런 어떤 할증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이 5%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철골재에 있어서는 강판 10%, 대형 형광 7%, 고력볼트 3%, 나머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할증률 5%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도 시험 문제에서 바로 출제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형 철근은 3%의 할증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철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의 할증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에 있어서 철골 부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타 할증률 강판 10%, 대형 형강 7%, 고력볼트 3%, 나머지 철골 부재는 다 5%의 할증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숫자다. 역시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각 뭐 계획이든 법규든 시공이든 구조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숫자 5와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관련된 문제를 보시죠. 한중기 콘크리트에서 초기 동해 방지에 필요한 최소 압축 강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5메가파스칼 이상은 반드시 양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A제 감수의 고성능 A제 감수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적정 공기량은 콘크리트의 용적 대비 얼마인가? 단 굴곡골재의 최대 지수가 20mm이며 환경은 간혹 수분과 접촉해서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건이 붙어 가지고 시방서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제빙화학제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제거하는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A제의 그런 어떤 공기량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4 내지 6% 평균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골재가 20에서 25mm 정도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5%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재가 40mm 이하인 경우는 4.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5%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숫자 5와 관련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죠.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KS 규정에 의한 그런 어떤 공기량이 있어요. 이거는 A제의 공기량이고요. KS에서의 그런 어떤 공기량의 그런 어떤 기준은 4.5%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KSACS의 공기량의 표준은 4.5%대 A제 공기량을 물어봤을 때는 5%, 4 내지 6%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과목에 있어서의 꿀팁 강의였습니다.